네, 방금 소개받은 조선의대 예방학교실의 최성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일보건의학회 축의학술대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북한 이탈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및 영양 상태인데요. 방금 전에 이완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진에서 발표했던 BMJ 논문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어서 다행히 그 이후로 조금 더 진보된 것이 있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연구 배경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가 이제 3만 명이 넘어섰고 그 중에 19세 이하 통일부는 이제 이 정보밖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19세 이하가 15% 정도인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 주민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연구들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제 주로 정착 연구나 이런 건강 연구는 좀 부족하더라. 그리고 건강 연구도 주로 심리적이거나 정신 건강 연구 위주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건강 연구나 성장, 영양 이런 연구는 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북한 이탈 가정 내 어린이의 사실은 출생 배경은 한 이 정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북한에서 출생해서 탈북해서 남한에 입국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삼국에서 주로 중국이죠. 체류하던 과중에서 이제 출생해서 남한에 동반 부모와 함께 입국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먼저 입국한 이후에 따로 불러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남한에서 가정을 꾸려서 그 안에서 태어난 이런 가정 출생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사실은 임신이나 출산 시 산모나 태아의 영양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할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1번이나 2번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남한에서 태어나서도 좀 그럴 거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남한에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보면 사실은 남한에서 굉장히 로우 레벨을 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좋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 아동들의 선행 연구는 이제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 한 99년도 탈북민들이 갑자기 급증 아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그런 영향들이 이야기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연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1999년도 연변 지역에 있는 탈북 아동들을 조사해서 처음으로 아마 저희 학회에 보고된 것 같은데요. 이때 이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남한의 레퍼런스하고 비교해봤을 때 한 70%에서 90% 정도 되더라라고 처음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 연구에서는 이제 이 탈북 어린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검진에서 키와 몸무게를 추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명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최대 남한 아이들보다 키는 16.3cm가 작고 몸무게는 15.3kg가 낮더라, 뭐 이런 연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비슷한 시기였는데 한 2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만성 영양 장애가 29.4%, 저체중이 10.4%. 즉 그러니까 하나원 연구는 이제 남한에 막 들어왔을 때, 남한에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남한에 막 들어왔을 때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 연구로는 이제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 꽤 한 몇 년 지났는데도 어느 정도 됐는가 봐봤을 때 한 300명 정도 조사한 연구에서는 만성 영양장애가 7%대였고 저체중 5%, 급성 영양장애 5%뭐 이 정도로 조금 막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호전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이제 반복 조사해서 얼마나 그가 좋아졌는지를 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센터나 대안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 총 666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설문과 키와 몸무게를 측정을 했고요. 이 중에 이게 이제 기초 조사를 완료한 친구들이었고, 이 중에 이제 반복 조사를 완료한 친구들이 한 3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초 조사 연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소아 표준 성장도표는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하고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만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키가 3%일 미만이면 만성 영양장애, 5%일 연령에 따라 몸무게가 5%일 미만이면 언더웨이트, 그다음에 급성 영양장애, 그다음에 비만, BMI 수치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먼저 666명의 이 아이들을 간단하게 일반적인 특성은 남자아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52% 정도 됐고, 연령은 한 10.8세, 평균 11세 정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어난 곳을 저희가 조사했는데,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35% 정도 되었고요. 오히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50% 가까이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는 14.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령으로 좀 봤을 때 5세 미만일 때와 5세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이제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남한에서 태어난 경우들이 훨씬 많았고요. 5세 이상인 아이들은 이제 중국과 남한, 그리고 이제 북한의 순이었습니다. 남한에 이제 정착한 기간을 저희가 봤을 때 평균 한 4년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엄마의 국적은 어느 나라냐고 봤을 때 북한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엄마들은 대부분 북한 엄마들이 많았고, 아빠의 국적은 중국 아빠가 5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북한 아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 그리고 기타, 이 정도의 순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제 이 영양 상태, 성장 상태를 보면 이제 스턴팅이라고 해서 이제 저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7.7%였고요. 그다음에 웨이스팅이어서 굉장히 마른 친구들이 8.3%, 그리고 저체중 아이들이 8%, 그리고 오베시티가 11.8%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BMJ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뉴트리션 쪽과 오베시티가 양쪽으로 다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 대상자들을 조금 국적이나 이런 걸로 좀 차이가 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좀 차이가 있는가 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신장 쪽에서는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비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남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정착 기간에 따라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지만, 사실은 이거에 따라 또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의 국적에 따라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것도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었고, 다만 오베시티가 조금 근접하긴 했는데 중국 아빠가 가장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666명 중에 300명, 최소한 2번 이상 측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고요. 그 결과는 이것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수는 없었습니다. 1차 때와 2차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확 달라지진 않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때는 8.7%였던 스턴팅이 8.4%로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다음에 저체중도 9.4에서 7.7로 줄어들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요. 오베시티도 9.6에서 13.9%로 늘어나긴 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최소한 두 번, 그러니까 1년 이상 아니면 2년, 3년 이 정도로 저희가 장기 팔로우업을 했는데 변화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 조사 때 스턴팅이었던 아이들이 27명이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조사에서도 스턴팅이었던 애들은 13명, 약 48%였고, 또 그 중에 이제 좋아진 아이들은 약 52% 정도였습니다. 근데 스턴팅이 아니었던 아이들 중에 13명이 다시 스턴팅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그 수가 비슷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언더웨이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더웨이트도 아니었던 아이들이
6명이 새롭게 언더웨이트로 갔고 기존의 언더웨이트 애들 중에서 좋아진 아이들은 37.9%, 예, 계속 언더웨이트의 아이들은 62% 정도였습니다. 웨이스팅인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좋아졌는데 새로 넌 웨이스팅에서 13명이 다시 넌 웨이스팅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었고, 오베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베시티가 였던 아이들 중에 11명이 이제 오베시티가 아닌 상태로 바뀌었는데 오베시티가 아닌 아이들 중에서 26명이나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오베시티 상태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는 더 오베시티가 높아졌습니다. 간단하게 고찰을 해보면 이 남한 정착 후에 적어도 4년 이상 지났거나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성장이나 영양 상태가 좋아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스턴팅, 웨이스팅, 언더웨이트는 한 7%, 8%를 유지하고 있고 오베시티는 11%. 아까 BMJ 논문에서랑 남한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꽤 높은 수치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조사 결과에서도 이 정착 기간이 길어진다고 성장 상태가 확 좋아지거나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봤을 때 왔다 갔다 한 거의 절반 애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좋았던 애들 중에서 또 많은 수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이 조금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좋아지더라도 항상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좀 로버스트하기보다는 프레자일해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다시 나빠질 수가 있고, 또 이걸 또 좋게 본다면 나빠졌던 애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영양 교육을 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도 그만큼 많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는 조금 더 이걸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코트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장애나 고도 비만, 특별히 심각한 아이들은 좀 팔로업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제 1990년대에 북한에 그레이트 페이민이 있었던 대기근이 있었던 때 태어났던 사람들의 좀 건강 모니터링을 하려면 그 사람들은 벌써 이제 성인기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더 팔로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교육이나 영양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영양학적인 개입을 통해서 또한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